현재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사장이라면 결론부터 말하겠다. 주원장 한 명을 수만 명의 신하들이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직원들은 결국 사장을 이기지 못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결국 일은 처리할 수 있다. 단지 이 일을 처리하겠다고 마음먹는 일이 힘들 뿐이다. 왜냐하면 그 개국 공신들은 대부분 가장 친한 친구이거나 심지어 가족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해고하면 집에 와서 애들하고 같이 소파에 앉아있는 배우자일 수도 있다. 더구나 사업 초기에 세금 문제나 도덕적 문제로 약점이라도 있다면 감옥에 가거나 사회적 매장을 당할 수도 있고 설령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친구들 그룹이나 가족 안에서 비열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사장이라면 민사법이라면 몰라도 절대로 형사법에 저촉될 일은 하면 안 된다. 최소한 감옥에 가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기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만약 이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 감옥에 가야 할 일이 있다면 갔다 올 생각까지 해야 결국 해결된다. 개국 공신의 반란은 결국 일어나게 돼 있다. 나는 개국 공신들의 반란이 일어나지 않은 회사를 보지 못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회사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상황을 처리할 용기와 배짱을 지녀야 한다. 나는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하라고 그 방법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신상 정리를 잘하면 그 반란의 정도가 약하거나 처리가 쉽다는 것은 알려줄 수 있다. 일어나는 시기는 직원들 숫자로 봤을 때 빠르게는 20여 명부터 시작하고 대부분 50명 내외에서 발생한다. 그 이유는 이때가 회사가 생존에서 벗어나 번영으로 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50명 이상부터는 점차 그 확률이 급격히 줄어든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다. 1. 개국 공신의 반란은 반드시 일어난다. 2. 감옥에 가거나 회사가 쪼개지더라도 반드시 처리하라. 처리하지 않으면 회사는 어차피 망한다. 3. 처리 후에 회사는 급격히 성장한다. 명령체계가 작동하고 시스템이 사장 중심으로 구축되기 때문이다. 013. 사업이 망해가는 12가지 징조. 전작 생각의 비밀에서 7년 전에 쓴 내용이지만 여전히 관점의 차이가 없어 몇몇 단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수정 없이 옮겨놓을까 한다. 2015년 이후에도 여전히 여러 사업가를 만났지만 시대의 변화와 거의 상관없이 망해가는 회사에는 망해가는 징조가 미리 나타난다. 실제 사업은 장기간의 매출 감소나 신규 고객의 유입 감소, 높은 이직률, 혁신의 부족, 열악한 재무 관리, 부족한 고객 서비스, 명확한 비전이나 전략 부족, 단일 제품 의존성,
그리고 법적 소송들이 외부적으로는 실패 요인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 이 징조들은 사업가의 경영 태도 안에 모두 들어있다. 나는 사장들이 아래와 같은 행동이나 상황에 놓이면 지금도 여전히 주의하도록 가르친다. 대부분은 그동안 회사를 잘 키워놓고도 방향성을 놓쳤거나 성장이 이어지지 않거나 혹은 단순히 흥미를 잃기 때문이다. 혹은 정신적으로 지쳐서 도피하려는 사장들이 있다. 자신이나 혹은 투자한 회사의 이해관계가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1. 정치인이나 기자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체를 키우고 싶어 할 때, 정치인이나 신문 기자들은 불가근, 불가원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 정상적이지 않은 힘에 기대어 어떻게라도 한 번의 사업을 키우려는 태도는 결국 끝나게 돼 있다. 2. 하급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나 업무 확인이 눈에 띄게 줄 때. 이런 경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시를 내리고 관리할 사람이 사라진 경우다. 3. 사장이 어디 있는지 직원들이 자주 모를 때. 여자를 만나거나 도박을 하거나 사업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다. 4. 고급 취미에 관심을 갖고 그림, 자동차, 정원수 등과 같은 것에 빠질 때 스스로 사업가가 아니라 고상한 인물이 되려 하나 사업도 지키고 고상함도 지킬 수 있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특히 자주성가한 사람이 이러면 이대까지 갈 수도 없다. 5. 연예인, 정부 고위관료, 정치인들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그것을 자랑할 때 자신의 가치를 그런 유명인과 동일선상으로 높이고 싶은 마음이지만 들어가는 돈에 비해 이득이 없다. 가장 부실한 투자 중 하나다. 6. 사장 주변에 새로 사귄 친구들이 안내도 받지 않고 회사를 들락거릴 때 회사 내 정규 라인이 사라지면 이렇게 된다. 직원의 권위가 존중되지 않고 이런 사장 친구들이 늘어나면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친구들도 생긴다. 7. 사장이 사장직을 전문 경영인으로 배신하고 회장이나 다른 타이틀을 모으러 다닐 때 경영보다 타이틀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다시 경영으로 돌아오려면 한번 망해야 가능하다. 8. 신문이나 잡지에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이 나오거나 방송 출연이 잦아질 때 세상에 나를 자랑하고 싶거나 동창들에게 칭찬 전화를 받고 싶은 마음이 커질수록 한때 성공했던 사람으로 남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9. 경쟁자들을 얕보고 공공연히 무시할 때 경쟁자를 무시하는 것은 자기 사업의 산업 자체를 욕하는 것과 같다. 그 산업에 애정이 사라지면 사업도 사라진다. 10. 가족이라는 이유로 요직에 들어오고 임원 자리에 측근들이 가득 찰 때 가족과 측근이 많아지면 유능한 직원은 미리 포기하고 나간다. 머리는 엄청나게 크지만 허리도 다리도 없는 이상한 동물들은 결국 죽고 만다. 11.
과식과 폭식하는 습관을 계속 버리지 못할 때, 이런 습성은 건강을 해치고 맑은 생각을 결코 갖지 못하게 한다. 판단할 머리도 일할 몸도 사라진다. 하늘도 이런 사람은 돕지 않는다. 세상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이다. 12. 기부 금액이 늘어나고 상패와 위촉장이 한쪽 벽을 넘겼을 때,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영달을 위해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다. 이럴 때 회사는 사장도 버린다. 014. 진짜 부자가 되는 4가지 능력. 이제 버는 것으로 부자가 되는 시대는 끝났다. 나는 전작 돈의 속성에서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 이 4가지는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이라고 했다. 사업가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이 4가지 능력 중에 하나라도 모자르면 부를 유지하거나 대를 이어 자산을 상속해 줄 수 없다. 다행히 이 교훈이 널리 인용되고 알려져서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인식하게 되어 기쁘다. 이 책에서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 4가지 능력의 실용 가치를 돌아보고자 한다. 사장의 버는 능력은 사업의 기초 핵심이다. 즉, 사업가는 돈을 벌어야 한다. 자신이 무슨 사업을 하든 지금 세금을 내고 있고 직원의 급여를 주고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은 이익 창출이 첫 번째 목적이어야 한다. 심지어 의료업, 교육업, 예술 문화산업 등과 같이 공적 가치가 존재하는 사업들도 모두 이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돈을 벌지 못해 망하는 병원보다 돈을 많이 벌어 병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왜 교육사업자는 돈을 벌면 지나치다고 말할까? 효과적인 학습으로 시간을 줄이고 지식을 늘려주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분명히 있다. 사업가라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사기를 치지 말고 세상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모든 이익을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다. 세상에 존재할 만한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라. 그리고 그 대가는 당연히 쟁취해야 한다. 그러나 많이 버는 것으로 자산은 모이지 않는다. 돈을 모으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돈을 모으는 능력의 핵심은 관리 능력이다. 벌어놓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돈이 흩어지지 않고 쌓이게 된다. 재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잔돈들이 빠져나가고 회계, 세금 관리를 소홀히 하면 큰 돈들이 몰려나가고 재정 관리를 못하면 분명히 벌기는 버는 것 같은데 통장에 돈이 보이지 않는 희한한 일이 발생한다. 영수증 관리, 암호 관리, 열쇠 관리 같은 사소한 일부터 금융 상식, 회계 공부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잘하는 능력을 모으는 능력이라고 표현한다.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모으는 능력이 뭉쳐놓은 돈을 지키는 능력이다. 지키기가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다. 사람들은 지키기 위한 돈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서 그 일이 쉬운 일이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자산가들은 지키는 것이 더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재산 증식보다 지키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인다. 이 능력은 버는 능력이나 모으는 능력과는 전혀 별개의 능력이다. 경영자들은 성향상 수비보다 공격이 능하다. 상대적으로 버는 것은 잘하는데 지키는 것은 약하다. 그래서 순식간에 번 것을 잃기도 한다. 유지를 잘하면 일단 지금부터는 다시 가난해지는 일은 없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능력은 돈을 쓰는 능력이다. 돈은 써야 들어온다. 대신 그럴 만한 일에 써야 들어온다. 돈을 너무 안 쓰면 가둬놓은 연못처럼 썩기 마련이다. 흘려보내야 새로 들어온다. 물을 가두고 물을 계속 모으면 결국 연못이 넘치고 뚝이 무너져 버린다. 사업가는 이 네 가지 능력이 각기 다른 능력이고 각기 다른 공부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고생이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다. 우리는 한때 부자가 되고 싶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평생 부자로 살다가 후손들까지 부자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부자 1세대 시조다. 시조라면 이 네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